2학년 정치화법 30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근대민법이 수정된 원리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 텐데, 자, 저번 시간에 저번 디딤 영상에서 근대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소유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서 국가나 다른 개인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바로 소유권 절대 원칙.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계약을 체결할 자유,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 그 다음에 그 계약 체결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자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이 성립돼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이렇게 세 가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어서 자, 이러한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 보완은 되게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수정 보완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민법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소유권 절대 원칙을 보면은 자, 이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통해서 경제적 약자가 일방적 계약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을 통해서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는 점, 환경오염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점. 자, 이런 점 때문에 바로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아예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이걸 포함해서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원리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에도 포함되고, 플러스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함께 생각되어지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가지 수정 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보장되지만 그 소유권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행사되어야 된다는 원칙. 자, 이게 바로 자, 소유권을 인정하지만은 그 소유권도 때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자, 뭘까요? 바로 바로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이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런 민법 제2조 1항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자,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뭘까요?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 과실 책임주의와
공존한다는 거. 그래서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사업자나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현대민법에는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민법의 기본 원칙, 다시 말하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된 원칙, 이 세 가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했는데, 민법은 국민으로서의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맞을까요? 틀렸죠? 자, 왜 틀렸을까요? 공적 생활관계가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자,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민법은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만을 규율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자,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자, 어떤 채권 채무관계라든지 계약 관련된 내용, 자, 이런 어떤 각종 권리와 관련된 내용, 자, 그런 어떤 재산관계도 규율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자유, 자, 이런 자유들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의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던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까지 고유하게 되었다. 자, 이 절대성, 불가침성과 절대성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로 사회성, 공공성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 보완돼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대체란 말은 이것은 없어지고 얘만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죠. 자, 얘를 포함해서 플러스 공공성, 사회성이라는 어떤 원칙이 포함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민법은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뭐를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자, 일반 원칙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자,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에 해당된다. 바로 사법이 되겠죠. 사법. 그 다음 민법은 자, 이런 어떤 관행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뭐라고 할까요? 자, 개인이나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죠.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인 계약 자유 원칙은 오늘날 계약 자유 원칙도 있지만은 사회성 또는 공공성의 원칙이 포함돼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와 수정 및 보완된 원칙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했는데 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기 책임의 원칙. 다시 말하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은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적 자체의 원칙. 다시 말하면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나머지 객관식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딤 영상 30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